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대신증권과 하나증권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맥락, 그리고 통찰을 뽑아내서요.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시경제부터 AI, 바이오 같은 뜨거운 산업 테마까지 핵심만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시죠. 2024년 하반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한편에서는 기술 혁신이 무섭게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아, 기술과 경제의 줄다리기. 네. 일단 큰 그림부터 보면요. 제조업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이게 글로벌 경제를 좀 이끌 가능성이 보입니다. 주요국 GDP 전망치도 완만한 회복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금리가 참 문제네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정작 언제 내릴지는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있죠. 맞아요. 정말 Fed dependent, 연준 입만 바라본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연준 결정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그게 지금 금리나 시전이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맞는데 여전히 그 목표치까지는 갈 길이 좀 멀고 생각보다 이게 좀 끈적하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끈적하다. 네, 이러니까 연준도 섣불리 움직이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연준 의장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진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금리가 추세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또 제조업 회복 가능성 덕분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그렇죠.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가 그냥 완만하게 회복되는 정도다. 그러면 성장주랑 장기 국채가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성장주와 장기 국채? 네, 근데 만약에 예상보다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가치주나 원자재, 또 신흥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핵심은 결국 경기 회복의 강도를 잘 가늠하는 겁니다. 회복 강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반도체, 인터넷, 조선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보인다 싶으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제안이 있네요. 네, 그런 전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도 있어요. 변수요? 어떤 거죠?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한국의 WGBI, 그러니까 세계국채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아, WGBI 편입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오는 9월에 결정이 유력한데 만약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이제 대거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럼 워낙 강세나 금리 안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죠. 일종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9월이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변수는 뭔가요? 두 번째는 역시 미국 대선입니다. 아, 미국 대선. 바이든 대 트럼프 리턴 매치인데 이게 정책 차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는 누가 되든 계속할 거란 얘기는 있던데 대중국 정책이나 특히 환경 정책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이든 쪽은 이제 동맹 규합하고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트럼프 쪽은 관세를 통해서 직접 압박하고 또 화석연료 산업 지지 쪽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으니 이걸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자국 제조업 강화에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좀 참고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시적인 배경 속에서 그럼 주목할 산업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역시 AI, 반도체 이야기가 중심이네요.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아주 폭발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AI 모델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정말 막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HBM이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진짜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아, HBM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군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직접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지금 빠르게 크고 있고요. 또 CXL이라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기술도 주목해야 합니다. CXL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 CPU, GPU, 메모리 같은 여러 장치들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뭐랄까 차세대 고속도로 같은 기술인데요. AI 시대에는 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렇군요. 차세대 고속도로. 바이오 분야도 뜨거운데 특히 ADC라는 게 핵심 키워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아, ADC요? 그게 엔티버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쉽게 말하면 항체에다가 강력한 항암제를 딱 붙여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치료제 기술입니다. 와, 유도미사일. 네.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진짜 앞다퉈서 투자하고 있어요. 그 레고캠바이오의 대규모 기술 이전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열릴 거란 기대감이나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경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IT 기기 쪽도 변화가 있군요. OLED 패널 적용이 스마트폰 TV를 넘어서 노트북, 태블릿까지 확장된다고요? 네, 맞아요. 애플 아이패드에도 이제 OLED가 탑재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XR, 확장현실 기기 시장도 애플 비전 프로 출시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아, XR. 폴더블 폰도 계속 성장할까요? 네, 폴더블 폰 시장 성장세도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특히 수소 밸류체인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밸류체인. 네, 그리고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는 협동 로봇이나 무인운반 로봇, AMR이나 AGV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봇도 즐겨하군요.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K 컨텐츠의 글로벌 확산세, 또 인도의 성장 잠재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방산 K방산 산업 성장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런 것들도 하반기 주요 테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오늘 쭉 정리해보면 2024년 하반기는 AI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 엔진이 시장을 이끄는 한편 금리 경로라든지 미국 대선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언제든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제조업 경기 회복의 실제 강도,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기술 변화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좀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유연한 자세? 네. 오늘 살펴본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청취자님께서 몸담고 계신 분야나 관심사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 기술의 힘과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 세상의 경제 또 정치 논리 중에서 과연 하반기에는 어떤 힘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게 될까? 아, 기술의 힘이냐 인간 세상의 논리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